안녕하세요. 특징주 필터링 채널 생생주의.모토입니다. 페노션 2부 시작하겠습니다. 페노션의 호재와 악재 분석해 볼 텐데요. 호재 첫 번째로는 BDI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부터 BDI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연관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래 BDI는 대체적으로 1분기에는 그리 좋지 않은 게 일반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춘절 때문에 안 좋은 건데 중국의 설 명절에 맞춰서 이 기간의 전후로는 중국 공장들이 장기 연휴에 돌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BDI가 중국 춘절 이후로 일시적으로 내려갔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2021년 BDI인데 2020년 말부터 해서 급상승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도들에 비해서 상당히 위에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2021년은 전체적으로 BDI가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페노션 매출도 좋지 않을까? 하면서 주가가 그 기대감에 상승한 겁니다. 지금은 BDI 지수가 밑으로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거죠. BDI 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석탄, 광석, 곡물, 건축자재 등 벌크선으로 운송하는 원자재에 대한 운임지수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세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표의 기능도 있습니다. BDI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원자재 물동량도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교역량이 증가하는 건데 교역량이 증가한다는 거는 세계 경기가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세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BDI 지수는 조선업 그리고 철강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BDI 지수는 역사적으로 30년 이상 되었는데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2009년의 금융위기 상태 전까지 그러니까 2008년까지 세계 경제가 대호황이었습니다. BDI 지수를 보면 그에 맞춰서 꾸준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나름 BDI 지수는 세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의 BDI 지수보다 출발이 좋은데 2021년에는 전체적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형성이 된 거죠. 회사 IR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회사에서도 선진국, 신흥국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철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글로벌 경기 회복 기조에 따라서 연초부터 고시향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연중 지속 기대가 된다. 라고 합니다. BDI가 높으면 어쨌든 페노션에게는 좋은 겁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이 떨어진 게 조금 더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위기 아니야?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현재 벌크선의 70%가량 매출 비중이 편향되어 있는데 매출 다각화를 통해서 BDI 지수에 너무 크게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장기 계약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야 싶은데 페노션처럼 배를 통해 수송해주고 돈을 받는 해운 기업은 단기 계약 혹은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단기 계약은 해운 기업이 선박을 취득한 다음에 화물이 있을 때마다 단기로 계약을 맺어서 그때그때 운항을 하는 계약입니다. 장기 계약은 해운 기업에서 선박을 만들기 전에 다른 회사와 장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요. 이러한 장기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선박을 만들기 위해 발주를 합니다. 페노션과 같은 해운사 입장에서는 선박 가격도 알고 있고 선박 발주에 필요한 비용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에 맞춰서 가격을 정해놓고 계약을 합니다. 장기 계약의 장점이라면 BDI 지수에 휘둘리지 않고 고정된 수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단점으로는 BDI 지수가 올라도 그 이득을 못 본다는 게 단점이겠죠. 아까 봤던 것처럼 2020년 4분기의 평균 BDI 지수가 2019년 4분기보다 200포인트 정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매출이 높은데 이 이유는 장기 계약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페노션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대에 대한 표입니다. 여기 사선 옆에 CVC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장기 계약을 맺은 배수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벌크선의 경우 사선 73척의 배 중에서 36척이 장기 계약을 맺은 배입니다. 용선은 빌려온 배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한 척밖에 장기 화물 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페노션이 가지고 있는 배에서는 50% 정도가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잔여 기간도 밑에 보시면 13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배의 척수를 따지면 많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BDI에게 너무 휘둘리지 않게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벌크선이 아닌 LNG로도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5일에 글로벌 에너지 회사인 쉘이랑 2024년부터 2031년까지 7년간 LNG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추가적으로 15일 뒤인 2020년 12월 30일에 포르투갈 에너지 회사인 GALP랑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 LNG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벌크선과 단기 계약이 많으면 BDI 지수에 크게 휘둘리기 마련인데 이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다각화 해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하림과 연결지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림은 닭고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사실 다른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림의 경우에는 2015년에 페노션을 인수할 때 그때 당시에 시총이 7,500억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노션 인수 금액이 1조 80억이었는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인수였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회사에서는 큰 위기가 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베팅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밑에 보면 2015년 당시 회장님의 인터뷰를 가지고 온 건데 하림은 해외 곡물 유통사를 통해서 사료용 곡물을 사들이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유통 비용을 전부 내야 하는 상황이다. 곡물 운송 능력을 가진 페노션이 매물로 나왔는데 인수를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식량전쟁의 얘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경지 면적도 부족하고 도시화율이 너무 높아서 곡물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2.5%로 세계 최하위권이며 특히나 사료 곡물의 경우에는 거의 전량을 해외에서 조달해 옵니다. 그러니까 하림에서는 세계적인 곡물 메이저 기업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림에서 가장 큰 자회사, 아니 사실상 하림을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회사가 페노션인데 페노션에서도 곡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곡물을 해외 생산업자로부터 사와서 중국, 동남아로부터 판매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벌크에 비해서는 크진 않지만 벌크 다음으로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에는 미국의 EGT 곡물 터미널을 미국 번기라는 기업과 함께 인수를 했습니다. 이로써 페노션은 2대 주주가 되었는데 EGT 곡물 터미널은 옥수수, 대두, 소맥 등 연간 900만 톤의 곡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저장, 하역 등 최신식 곡물 수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노션은 여태껏 해외에서 곡물을 가지고 와서 중국, 동남아에도 팔기도 했고 아니면 국내에 있는 다른 곳에 옥수수를 판매하는 영업을 해왔는데 이제는 다양한 곡물 포트폴리오를 갖출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세계 최하위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인수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나 함께 인수 작업을 했던 번기 있잖아요. 이 번기 회사가 세계 4대 곡물 메이저로 손꼽히는 기업인데 얘네랑 파트너십을 통해서 곡물 트레이딩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림이 글로벌 곡물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거하게 베팅을 했는데 페노션을 통해서 점점 그 꿈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악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악재까진 아니고 우려점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려점이라고 얘기할게요. 아까 호재 1에서 2021년 BDI 지수가 다른 연도보다 높게 올라와 있다. 그럼 이거는 어쨌든 세계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얘기 아닌가? 기대를 갖자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긴 합니다. 1월까지 BDI 지수가 급하게 올랐으나 최근에 주춤해졌고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중국 춘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시적인 현상이긴 한데 그 이후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는 2월 15일 거고 또 하나는 2월 16일 기사입니다. 위에는 2021년 공급 부족 등으로 운임이 이른 시일 내 오를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고 있고 밑에는 중국 춘절을 기점으로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이 줄어들 것이고
운임도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희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수도 있기도 하거니와 이에 따른 변동성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BDI를 예측하는 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두 번째 우려점으로는 할인 기업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페노션은 XTX 시절에도 STX 전체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법정 관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하림의 상태가 완전히 좋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림은 양재동의 부지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교통 혼잡 때문에 초고층, 초밀도 부지 개발을 낮춰서 만들어라 이러면서 이게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하림의 자회사 중인 이제 NS 홈쇼핑이 있는데 여기서 이 부지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입했다고 해요. 하지만 개발이 미뤄지면서 대출 이자 비용과 세금 때문에 NS 홈쇼핑은 이익이 줄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2021년 2월 19일 지난 금요일에 난 기사인데요. 하림에서 페노션 지분을 담보로 추가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라는 기사입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하림지주는 페노션을 인수한 이후에 페노션 보통주 지분을 담보로 계속 유동성 확보를 하고 있다. 이미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담보로 내놓은 페노션의 지분이 40%에 육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읽어보면 하림그룹은 식품사업 확대와 양재동 부지 개발 등에 대규모로 자금을 추가로 투입을 할 텐데 현재 하림은 현금 창출력이 떨어진 상태라서 앞으로도 페노션을 담보로 빌려올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하림지주의 전체 영업 실적을 보면 페노션 매출이 하림지주 전체 매출 중에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와서 영업이익으로 살펴보면 전체 영업이익 중에서 페노션이 차지하는 비율이 62%입니다. 위에 보시면 특히나 닭고기에서 마이너스가 엄청난 걸 볼 수 있습니다. 페노션이랑 사료를 제외하면 크게 영업이익이 나는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뭐 당장 엄청나게 큰 이익이라고 볼 순 없겠지만 XTX에서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괜히 불안하고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페노션 주가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BDI가 최근 몇 년들 중에서 가장 높게 시작하기도 했고 코로나 이후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BDI에 너무 휘둘리지 않게끔 장기 계약도 많아졌고 작년에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LNG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할 수 있는 곡물 사업에서도 미국의 EGT 곡물 물류 터미널을 세계 4대 곡물 회사와 함께 인수를 하면서 여기서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페노션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였는데 최근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름의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페노션은 정말 호재가 다양하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기대감에 주가가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분석하면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쓴 걸 정말 많이 봤고 목표 주가도 많이 봤는데 평균이 한 6,000원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5,72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BDI에 대한 기대감이 크긴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수도 있고 이에 따른 경기 회복세가 생각보다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DI 지수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하림지주가 페노션을 담보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림 계열사 중에서는 사료 사업과 페노션을 제외하고는 크게 영업이익이 나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페노션을 담보로 많은 돈을 빌리고 있죠. STX 때 좋지 않았던 기억이 다시금 떠올려집니다. 단순히 BDI 지수의 기대감과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만 올라타서 가자를 외치기에는 지금 당장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페노션만으로는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도 좋아 보이긴 하나 지주사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혹여나 투자를 고민 중이신 분이시라면 이 영상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수, 할인지주 이슈 등을 팔로잉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광풍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꼭 충분한 공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돈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가 대신 잘 분석해서 특징주 필터링하러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